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정순신 변호사, 정순신 전 검사 오늘 청문회가 사실상 무산이 됐어요. 연기가 됐습니다. 근데 봤더니 공황장애 때문에 출석할 수가 없다. 이 얘기했는데 핑계죠. 근데 학폭의 피해자 그 학생이 공황장애였거든요. 학생. 네, 아니 그러니까 학생. 지금 정순신 씨가 그랬다는 거. 정순신 불출석 사유가 공황장애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똑같은 사유로 저는 이것도 참 이거 뭐 하는 건가. 본인이 뭐야 모르겠어요. 이제 뭐 아플 수도 있죠. 아프다 하니까 내가 지금 증거가 없으니까 말을 못 하겠는데 네. 상식적으로 지금까지 멀쩡하게 업무하고 그러셨잖아요. 왜 무슨 공황장애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지금 의료 기록도 없고 알 수가 없는 거지만 알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국민들이 네.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얘기하면. 예. 뭐 공황장애라고 얘기해버리면 뭐 그럼 나중에 또 진단서 떼오면 할 말이 없어지니까 내가 말을 안 하겠는데요. 국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안 보실 겁니다. 본인이 예를 들면 정말 공황장애가 심했다면 이렇게 뭐 어디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셨잖아요. 지금 뭐 그만뒀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활동을 계속 하셨었어요. 검사로서 활동하다가 변호사 개업하고 변호사 업무하면 지금까지 공황장애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물론 뭐 그걸 본인이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네. 그런데 갑자기 출석을 앞두고 공황장애 얘기를 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건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좀 안 되고 국민들이 볼 때는 결국에는 그러니까 생각할 때는 국민 생각할 때는 청문회 안 나오려고 빠져나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고 또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여러 가지 서울대 관련 뭐 자료나 이런 것들 안 냈다고 그래요. 청문회에 제출까지 안 했다. 이걸 봐서도 법을 워낙에 좀 잘 아는 사람이니까 검사 출신이고 변호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빠져나갈 수 있는 걸 빠져나가려고 다 설계를 해가지고 결국 자료까지 안 내는 거 아니냐. 그치. 나오지도 않고 그런 국민들의 지적이 나오는데 이런 비판 속에서도 끝까지 안 나오려고 자료를 안 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강제로 불러와야죠. 강제 소환, 강제 체포 그 있지 않나요? 강제 구인 뭐 이런 걸 해야 된다. 강제 구인을 해야 된다. 아니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을 그리고 국회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국회를 무시한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이잖아요. 한두 번은 출석하라고 요청했는데 안 온다 계속. 그럼 구인해 와야죠.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본인이 어쨌든 국가의 고위공직에 응모를 했었고 거기 선정이 됐었고. 그리고 본인이 어떤 과정도 다 거쳤고 예를 들면 검증 과정도 그렇게 했다고 하면 고위공직자로서의 어떤 일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과 욕망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사람이 문제가 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있었고 사회적으로 비난이 있어서 국회가 그걸 알아보겠다고 불렀는데 안 온다? 그건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저는 구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해야 된다. 네. 지금 국회 입장에서는 이 정순신 변호사 고발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4월 14일 청문회를 열게 되는데 그때는 이 정순신 변호사 거기다가 가해 학생이죠. 정 변호사의 아들 추가 증인으로 채택을 했고 정 변호사의 배우자까지 추가 증인 채택을 했는데 이때도 안 나오게 된다. 이거는 글쎄요. 국민적 분노가 커지죠.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거는 왜 그렇게 학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대응을 학교에 했고 그리고 이게 일반 전학처럼 서류가 맨 처음 나왔다가 뭐 바뀌긴 했지만 그거 어떻게 된 건지 석연찮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려고 하는 거고 거기에 어떤 부모의 입김 어떤 뭐 권력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게 들어가 있는지 그걸 봐야 앞으로는 이런 어떻게 보면 권력, 부모의 이제 힘을 이용한 이런 학폭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국민의힘이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그래도 뭐 상대 뭐 어쩔 수 없이 동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는데 이거 분노가요. 예전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전에 조국 전 장관 사태 터졌을 때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 그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근데 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대학가의 젊은이들은 왜 가만히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때는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그리고 그때 보수 진영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얼마나 괴롭혔으면 조국 전 장관 가족을. 근데 지금은 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 진영의 뭐 유튜버들이든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왜 목소리를 안 내죠? 진모 씨나 뭐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때는 그렇게 막 그 뭐 회계사, 변호사, 뭐 전 교수 이런 분들이 다 나와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뭐 책까지 쓰시고. 지금은 왜 가만 계세요 그런 분들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이 학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가 저질렀던 못된 행동, 나쁜 행동, 정말 비판받아 마땅한 행동을 어떻게 숨겼는지 아니면 삭제를 했는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어떤 서울대 입시에 들어갔잖아요. 네. 그랬으면 거기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겠다는데 협조를 안 하는 것도 문제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조국 전 장관에서 손가락질하던 많은 사람들이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자, 뭐 청문회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봐야겠지만은 쉽게 안 하겠죠. 나와서. 근데 저는 압박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잘한 것 같아. 제가 잘했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네. 그 부인, 아들까지도 증인 채택을 한 건 압박이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당신 안 나오면 그럼 가족들 다 부르겠다. 네. 다 이제 그러면 3명 다 공황장애 내려나? 그것도 웃기잖아요. 아프다고 할 수도 있고. 국민들이 이제 보고 있으니까요. 네. 이걸 그냥 피해서 갈 수가 있을 것이냐? 전혀 그럴 수 없죠.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또 기본적인 학폭 문제도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국가수사본부장 자리를 검사 출신으로 앉히는 문제, 임명을 했던 그런 부분들, 더 나아가서는 한동훈 장관이 몰랐다고 하잖아요. 이런 학폭 문제가 있는지. 그거는 아직까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같은데 근무했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도가 됐는데, 보도가 되면 KBS에. 이런다는 거야. 그 이제 일반 예전에 검사를 했던 분들의 뭐 KBS 보도나 진술에 보면, 그러니까 뭐 인터뷰 이런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어디 검사, 그것도 어느 지청 어느 지검의 검사가 문제가 있다. 그것도 이제 고위급 검사였잖아요. 그 당시에. 그랬으면 검찰총장한테 보고가 된다는 거야,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언론에서는 밝히지 못하지 누군지를. 그러지만 검찰총장한테는 내부적으로 보고가 다 된다는 거야. 그리고 소문이 쫙 퍼진대. 서울중앙지검이면 서울중앙지검 안에 이번에 언론에 보는 사람 누구다. 네. 그거 퍼지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야. 오마이뉴스에 누가 뭐 그런 일이 있거나 우리 뭐 성공에 대한 그런 일이 있다. 그럼 소문 안 퍼지겠어요? 다 알잖아요. 누구냐고 알아보고. 말은 못하지만. 네. 근데 그걸 몰랐다는 게 과연 말이 되냐는 거죠.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자기가 동기 아닌가요, 두 사람이? 네, 맞습니다. 사법연수원? 예. 근데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소문은 이미 났을 거예요. 그러면 뭐 친하고 안 친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소문을 들었으면 이 사람이 올라왔을 때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거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학교 폭력 경력, 그 학교 폭력을 가해자에게 2차 가해를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자기 아들을 보호하려고 온갖 법적 방법을 동원했던 그런 태도를 보인 사람을 어떻게 국가수사본부라고 하는 그런 중책에 앉힐 수가 있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검증이 제대로 안 됐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검증이 안 됐다. 근데 그걸 몰랐다는 게 더 이상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번 이제 법사위 출석해가지고 제도적으로 이제 바꿔야 된다, 이걸 강조를 하던데, 제도를 바꾼다고 이게 바로잡혀질 것 같지 않고, 어떻게 보면 검사 위주의 인사 정책, 검사 위주의 인선을 계속 한다면은 뭐 이거는 누가 검증을 하든 간에 여러 가지 지적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렇죠. 검사 중심의 이런 검사공화국 같은 모습, 이게 근본적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본적 문제죠. 아니, 검사가 만능이에요? 나도 박사잖아. 그것도 미국 박사예요. 국민대 박사도 아니고. 서승만 박사는 국민대, 여기 보고 있을까? 서승만 박사. 국민대 박사잖아요. 저는 미국 또 주립대 박사. 또 이게 레벨을 나누고 그러십니까? 레벨을 나눠. 근데 박사도요, 내가 하는 연구 분야의 분야만 알아요. 그런 거잖아요. 전문성이라고 하는 게, 박사학위의 전문성은 뭐예요? 내가 전공한 학문에 대해서만 아는 거예요. 네. 제가 언론학을 했잖아요. 그럼 언론학에서는 제가 전문가지 그러면. 근데 제가 경영학 알겠습니까? 물론 알긴 알지만 일반 시민하고 똑같이 알아요. 제가 무슨 경영학의 전문 지식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네. 사회학에 대해서도 뭐 알긴 알겠지 제가. 근데 그게 깊이 있게 아냐고요. 검사가 무슨 맨날 사건만 했던 사람들이 기소하고 맨날 수사만 했던 사람들이라고. 네. 그 사람들이 무슨 금융위원회 위원장인가 하잖아 지금. 지금 금감원인가? 네. 금융감독원. 아니 네. 그게 말이 돼요? 그리고 그 검사는 뭐 여기 갖다 앉혀놓고 뭐 어디 서울대병원 뭐도 하잖아 지금. 서울대병원 감사인가 뭔가 그것도 해요. 여기저기. 그러니까 말이 되냐고. 사회적으로. 이게 100 몇 명 되지 않나요? 그게 아무튼 모르겠어요. 어쨌든 네. 아니 수사와 기소를 전문적으로 했던 일이에요. 그것도 수십 년간. 그렇죠. 그러면 그 일 하는 데는 보내. 예를 들면 법무부 산하에 뭐 수사하는 데라든지 이런 데는 갈 수 있겠지. 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무슨 금융기관, 병원, 또 학교 막 이런 데다 보내놓으면 돼요 이게? 그게 전문성이 있어요? 그리고 정순신 그분은 왜 경찰 가는 게 문제가 되냐면요.
경찰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놓은 이유가 뭐예요? 검찰과 경찰이 견제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거 아닙니까? 근데 검사 출신이 국가수사본부장으로 가면 경찰 수사를 지휘하게 돼요. 네. 그럼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된 그 원래 만들어놓은 법의 취지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거잖아요. 견제가 되겠어요? 같은 그렇죠. 편인데 네. 검사 출신이라 그래서 그건 반대한 거예요. 수사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그러니까 수사나 기소 이런 거 하는데 가는 거는 뭐라고 안 하겠어요. 예를 들면 변호사를 하든지 뭐 하든지. 네. 근데 무슨 뭐 공단 이런데 뭐 이런데 가가지고 왜 하냐고 그분들이 무슨 전문성이 있는 거예요 대체? 사배이사도 엄청 많이 갔더라고 또 검사 출신들이. 자기 업무와 관계도 없는 데를.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문제 의식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앞으로 뭐 이 내각 교체도 있고 예. 참모진 교체도 있다고 하던데 인사를 어떻게 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